오늘 이제 저는 좋은 습관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할 건데, 어, 요즘 아마 스마트폰을 열어놓으면 계속해서 올림픽 소식을 좀 들으실 것 같아요. 특히 여자 단체 양궁 10연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얼추 40년이야. 아니 세상에 40년 동안 한 나라가 한 종목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세 명씩 나가는 경기를 계속 이긴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너무 자주 이기니까 경기 방식도 여러 번 바꿨어요. 뭐 총점제로 갔다가 뭐 단판에 승부를 봤다가 바꿀 때마다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일단 오늘 말씀은 좋은 습관인데 관련된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 잠언 22, 로마서 12장입니다. 자, 왜 제가 이 구절하고 올림픽 얘기를 연결했는지 한번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이 조금 불편한데 괜찮으세요? 여러분만 이 방에 계신 분만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네. 이- 지금 그게 지금 안 돼서. 네. 네. 거리는 70m입니다. 이게 50, 70, 90m 제도가 있다가 70m로 통일이 됐어요. 70m면 버스 한 대가 대략 11m라고 하니까 7대를 연달아 세워놓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끝에 이제 120cm 정도 되는 큰 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린 계속 10점만 맞추잖아요. 10점의 칸이 크기가 얼마나 되냐? CD 한 장, 12cm.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70m, 그러니까 버스 17대 저 끝에다가 CD를 하나 걸어 놓고 화살로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 10점 안에도 또 작은 10점 칸이 더 있어요. 이른바 동점이 되면 슛오프라는 걸 하는데 그때는 그 10점 안에 들어가야 확실히 이기게 돼요. 그게 6cm예요. 그러면 버스 7대를 세워놓고 저 끝에 버스 사이드 미러에다가 사과 하나 또는 자두 하나 걸어놓고 화살 쏴서 맞추는 수준.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보일까요? 그 10점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반역을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활의 각도하고 그 120cm 큰 관역하고의 위치를 대략 봐서 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날아가서 맞는 건데 그게 맞아 주려면 정말 수천 발을 써서 그냥 제 몸이 요 정도 각도에서 쏘면 나가서 맞는다를 아는 정도 돼야 이게 맞습니다. 이걸 눈으로 보고 맞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하면 이 정도가 될까요? 실제로 올림픽 선수 나가는 선수들을 보면 희한한 버릇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도 선수들은 주먹을 들 때 항상 이렇게 줘요. 엄지를 바깥으로 빼지 않고 안쪽으로만 쥡니다. 왜냐하면 역도를 할 때 안쪽으로 잡았을 때 이 발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안으로 잡도록 훈련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산을 잡을 때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몸의 습관이 배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올림픽도 나가볼 법하다. 지금 저는 글자가 좀 가려서 이 글자를 안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혹시 읽으실 수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가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의 노력에 대해서 감탄했는데 여기선 그 노력도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썩지 않을 월계관,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더 상위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도전이 되죠. 정말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나면 계속 활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열정, 음, 라켓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열정을 과연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월계관, 면류관을 얻으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고민이 됩니다. 과연 어떻게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습관이라는 주제하고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책도 나와 있는데 그중에 가볍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습관을 소개하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습관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지만 반복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죠. 이게 타고난 행동이라기보단 후천적으로 체득한 행동이고요. 강화하고 반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특정한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없어지지 않죠.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영화 아이언맨 보셨나요? 그런 수트 하나 있으면 어떨까요? 특히 지하철 그 만원 열차 이렇게 꽉 끼어갈 때는 그런 생각해요. 하늘로 휙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출근길에. 습관이 그거가 좀 비슷해 보입니다. 좋은 습관은 음,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언맨 수트랑 좀 비슷해요. 만약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야지 하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나쁜 습관, 즉 제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습관은 이것도 아이언맨 수트예요. 단 차이가 하나 있어. 전원이 꺼졌어. 음, 여러분 전원이 꺼진 그 쇠로 된 장갑차 같은 걸 메고 있다. 누워 있어요.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까요? 어쩌면 일어나서 앉고 나면 그날 오전에 쓸 에너지 다 쓰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어쩌면 이럴지도 모르죠. 제가 아침마다 벨이 울리면 5분만, 5분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이 습관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원래 기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찌지? 하고 궁금한 나머지 자기의 일상을 조사하다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즉, 배도 고프지 않은데 자꾸 오후 4시경이 되면 초콜릿 과자를 사 먹는 거예요. 왜 이런 습관을 내가 갖게 된 거지? 연구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습관이라고 부르는 반복되는 행동이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단서가 있을 때 습관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마치 내재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스위치를 눌러야만 작동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단서가 주어지고 반복 행동을 하고 나면 이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어떤 습관들은 사실상 습관이 되기도 전에 흐물흐물 사라져요. 왜? 이거 해서 뭐가 좋아? 라고 하면, 즉, 보상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단서란 반복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자극, 일종의 방아쇠 같은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습관의 핵심이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유지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보상에서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데서 저 단서가 작동이 되기도 합니다. 제 친구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친구는 이제 얼마 전까지 담배를 피웠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야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직도 담배를 피워 좀 끊어 열심히 조언을 했고 이 친구가 결국에 끊었어요. 궁금했죠. 어떻게 한 거야? 그랬더니 보건소를 찾아가서 자기가 금연 프로그램 신청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상담원이 정말 상세하게 질문을 하더래요. 건강 상태 조사도 하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언제 담배를 태우시나요? 많은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이 점심시간 이후에 담배를 태우죠. 그때 누구랑 담배를 태우시나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누구누구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 시간쯤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전화를 받으시면 그분하고 멀리 떨어지세요. 실제로 전화가 한 번 왔답니다. 점심 먹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더니 보건소의 그 직원이셨어요. 안녕하세요. 보건소 누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무슨 부장님하고 옆에 같이 계세요? 네. 예, 지금 옆에 있습니다. 그럼 이 전화를 핑계로 그분하고 떨어지세요. 그래서 내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하고 멀리 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하루 그분하고 떨어져 있으면 점심시간을 지나고 나면 담배를 안 피우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보면 단서를 차단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효과가 있어? 그랬더니 가뜩이나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하던 차에 이렇게 전화가 와주니 그날 하루는 어렵지 않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정말 단서를 제거하면 행동이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이처럼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 습관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좋은 습관을 정착시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좋은 습관을 정착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삶에서 8살. 굉장히 구체적인데? 8살에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3살 버릇이죠? 네. 8살 버릇으로 시작하는 속담은 처음 들었어요, 오늘. 3살.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22장에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왜 어린 나이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같이 하는지 그 아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좋은 습관을 갖게 도와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미 이 나이를 지나셨어요. 게다가 혹시 자녀나 조카가 있어도 벌써 이 나이를 다 지났어요.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구절로 한번 볼까 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자,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제가 마저 읽어볼게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풍조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가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가 그닥 본받을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올림픽 때도 논란이 많았던 공연들이 좀 있었죠. 뉴스 보셨나요? 아, 최후의 만찬을 표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연에 출연한 연기자들이 여장 남자이거나 등등의 이유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했어요. 실제로 프랑스 내에 있는 기독교, 그다음에 카톨릭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 성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준비위원회 쪽에서는 다양성으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요, 다양한 게 범주를 굉장히 넓게 잡으면 악한 것도 다양함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라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듭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을 만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구절에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과연 어떻게 할까? 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냥 달려가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표를 세우는 게 낯설고 불편하고 세워도 잘 안 지키니까 스스로 좌절감만 느껴서 안 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대단한 목표는 아니지만 일상의 디폴트 값을, 기본 설정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렸죠. 이제 그거의 연장선에서 한번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이쿠, 이분은 도대체 얼마나 TV를 오래 보고 있으면 몸이 이렇게 변할까요? 자,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머리는 작아진 것이 아마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냥 수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외부의 감각에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손에 리모컨을 들고 소파에 파묻혀서 TV를 봅니다. 우리도 좀 그러죠? 요거 하나만 딱 보고 했는데 리모컨 내려낼 때쯤 되면 벌써 3시간이 지났어. 이런 경우. 그래도 리모컨 켜고 TV 보는 건 TV 없는 곳에서 못하니까 괜찮아. 더 무서운 게 있죠? 뭐요? 스마트폰. 얘는 작아서 항상 손에 들고 다녀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까지도 들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5분이면 나올 화장실에서 50분째 앉아 있는 어이없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시길 바라지만. 자, 이런 나쁜 습관을 여기서 나쁘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스마트폰을 보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사람이 나 TV 좀 그만 보고 책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바꿀지 한번 알아보고요.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걸로 생각해 보면, 음, 이 사람이 TV를 본 행위 자체는 반복 행동인 것 같아요. 단서는 뭘까요? 아마 소파에 앉는 게 단서일 수도 있어요. 자, 또 하나의 단서가 있다면, 이 사진에 보면 유력한 단서 하나가 더 보이죠? 손에 리모컨이 있어요. 만약에 소파 옆에 리모컨이 있다면 딱이죠. 소파 위에 있어. 그럼 제가 앉으려고 그걸 들어서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려고 든 김에 눌러. 그럼 TV는 켜지고, 어라, 저게 하네? 하고 앉은 김에 보고 있으면 그냥 1시간이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단서를 좀 바꿔봅시다. 일단 TV를 치우는 건 어떠세요? 근데 TV 놓을 데도 없고, 우리는 벽걸이라 벽에 박혀 있는데 빼지 못한다. 오케이, 그럼 놔둡시다. 소파를 없애는 건 어떠세요? 그거는 나 앉아야 되는데, 소파 없으면 앉을 데가 없다. 그럼 남는 건 뭐? 리모컨을 없애시면 어떨까요? 지니도 없애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니를 없애지 못한다면 코드를 뽑고 소파는 리모컨은 숨기는 걸로. 아,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장 절제력이 센 사람한테 맡기고 오늘 하루 동안 너가 숨겨라. 그 사람을 협박해서 다시 리모컨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제가 앉아서 화면 바꿀 때마다 가서 눌러야 될 거예요. 귀찮겠죠? 그러느니 안 봐버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겨우 TV를 덜 보는 것까지는 왔어요. 하지만 책 보는 건 아직 못하고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렇지. 리모컨 있던 자리에 책을 놓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앉으려면 책을 들어야 돼. 일단 단서는 좋네요. 들은 김에 한 3페이지나 5페이지만 읽는 거. 너무 많이 읽으려면 힘드니까 딱 읽고 쉽게 손 놓을 수 있는 정도. 그걸 루틴으로, 반복 행동으로 잡아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근데 TV는 보고 나면 뭐 허망할 때도 있지만 웃기도 하고 재밌는 때도 있잖아요. 책은 뭐 재밌는 책을 고르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꾸준하게 하려면 어떤 보상을 넣으면 좋을까요? 한번 이거는 보상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중간중간에 막 돈을 넣어. 돈을 아, 넣고요? 이 강남이에요. 책 사이에 돈을 꽂아서 여기까지 읽으면 그 돈을 가져가는 거. 오, 사람을 이게 유혹에 빠뜨리는데요. 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아, 우리 얘기했던 걸로 소파 옆에 있던 리모컨을 소파 옆에 책을 두는 걸로 바꾸고 책을 들면 일단 그냥 5페이지만 읽고 더 읽고 싶어도 좀 자제하고 내려놓든가 읽 재밌으면 더 읽어도 돼. 근데 재미없더라도 5페이지는 무조건 읽고 그리고 뭐 저 같으면 한 챕터를 다 읽으면 제가 좋아하는 달달한 선물 예를 들면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겠다. 나 자신에게 선물. 이런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 얘기를 하게 되고 유대인들 습관 얘기도 좀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안식일을 앞두고 자기가 읽고 있는 책 이런 거 있으면 다 아껴두고 음식도 제일 맛있는 건 좀 아껴두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가장 풍성하고 재미있고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 아껴두는 게 있어요. 그게 일종의 보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실용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왜 오늘 습관 얘기를 했을까? 목표는 좋은 습관을 우리 몸에 갖춰서 멋진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썩어 없어질 월계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의 변화를 얻어서 새롭게 바뀌지 않고 과연 구원을 받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디폴트 값을 변화시키는 건데 오늘은 그거에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간 구체적인 방법으로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습관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단서, 반복되는 행동, 그리고 보상. 보상을 없애거나 단서를 차단하면 어떤 습관은 어느 순간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될 거고요. 제가 일부러 요때쯤에서 요 행동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일부러 단서와 반복 행동을 만들고 거기에 강력한 보상을 걸면 아마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재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선생님들이 알파벳 과자를 줍니다. 글자를 먹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인 거죠. 음, 그래서 책을 먹을 때마다, 즉 책을 읽을 때마다 과자를 줌으로써 책과 맛있는 음식, 기분 좋다, 이걸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렸을 때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성경 말씀과 크게 벗어나는 것도 같아요. 위해서 혹시 유지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같이 만나셨을 때 나는 이런 습관을 하고 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앞서서 일산에서 제자들이 밴드 안에다가 이러저러한 운동 습관을 또는 먹고 있는 음식을 바꾸는 식이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만두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뭐밤 11시 이후에 폰 보지 않기, 스마트폰 내려놓기, 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없앨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로 시작하고 싶은 습관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 해에서 지금 이제 7월이 끝나고 8, 9, 10 해서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올해도 벌써 이렇게 가버리네.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실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5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말이 됐을 때 우와,
7월 31일 날 마음 고쳐먹고 8월 1일부터 제대로 하는 바람에 올 한 해는 하마터면 망가질 뻔한 거 복구했다 하실지도 몰라요. 과연 어떤 습관을 시작해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지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목표를 가지고 또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삶을 바꿔보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